안녕하세요. 오드맨입니다. 이 시리즈 영상은 정주행하셔야 이해되지 역주행하게 되면 이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중복 설명은 모조리 건너뛰도록 합니다. 진짜 세상 두 번째, 태양의 속성입니다. 태양의 평균 고도는 5000km, 태양의 크기는 50km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태양의 온도가 없으며 당연히 핵융합을 하지 않습니다. 태양은 특정한 자기장을 발산하고 있는데요. 그 자기장 출력을 스스로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합니다. 열 발생 원리는 바로 밀도 폭발이라는 자연 현상이 있고 플랫 어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밀도 폭발은 반드시 숙지해야 되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하늘 안에 태양과 달과 별들이 있습니다. 밑에서 하늘을 보게 되면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 일주 운동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고 있는 거죠. 태양의 밀도 폭발은 태양이 하늘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 도움이 있고 밖은 물로 가득 차 있죠.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모양입니다. 여기 사람이 서 있고요. 이렇게 땅에서부터 공기층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땅에서부터 이 공기층 대략 여기서 여기까지가 약 40km 정도 측정되고 있습니다. 40km 이 위쪽으로는 사람이 올라갈 수도 없고 산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윗지역에서는 밀도 폭발 같은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태양이 높은 하늘에서 땅으로 자기장을 보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자기장이 날아가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기장에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이 지역은 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지역은 낮이 되는 겁니다. 태양이 땅으로 보내고 있는 자기장, 이 자기장과 플러스 여기서 여기까지에 분포되어 있는 산소와 플러스 제3의 물질, 이렇게 세 개가 모이게 되면은 이 조건이 완성되는 지점에서 밀도 폭발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기장의 강도와 산소의 양, 이 두 개의 비율이 폭발력을 높이는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에 대한 증명은 우리가 현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땅에서부터 지상 40km까지 산소 분포도가 있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갈수록 산소는 많습니다. 기체 중에 산소가 무겁기 때문에 주로 이 아랫지역에 많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태양에서 이렇게 날아오게 되면 직접적 밀도 폭발을 하는 땅은 산소의 양이 많기 때문에 미세 폭발력이 커지게 됩니다. 폭발. 하지만 이 땅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산소의 양이 작기 때문에 미세 폭발력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 윗부분은 눈이 있는데 이 아랫부분은 눈이 없어요. 한여름에도 자, 이쪽 부분에서 태양이 자기장을 보내고 있는데 이 높은 산의 아랫부분은 더워서 한여름이에요. 한여름. 하지만 이 높은 산 정상에 있는 눈은 만년설로 절대 녹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태양과 이 높은 산과 가까이에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장이 강력하게 내리쬐게 되는 거죠. 구름도 이 높은 산 아래쪽에 있어요. 낮은 구름은 보통 우리가 2km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정말 높은 구름은 뭐 한 15km 정도까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은 구름이 산 아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낮은 구름들. 자, 그러면은 태양이 자기장을 보내게 되면은 이 구름이 존재하게 되면은 여기서 자기장이 약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땅으로 자기장에 내려오게 되면은 이 지역에서는 밀도 폭발이 약합니다. 자, 그런데 이 높은 지역에서 구름이 아래에 있고 이 산 쪽에 아무런 방해물이 없어요. 그 상태에서 이 태양이 자기장을 보내게 되면은 이쪽 부분이 더워야 되는데 추워요. 그래서 눈이 녹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높은 산에 산소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밀도 폭발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그 폭발에 의한 미세 진동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눈이 녹지 않고 높은 산에서는 만년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산 아래 지역은 산소량이 많기 때문에 태양의 자기장이 왔을 때에 이 많은 산소량과 결합해서 제3의 물질과 만났을 때 여기서 미세 폭발을 강력하게 일으켜서 미세 진동이 커지고 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제3의 물질은 공기 중에도 있어요. 뭐 수분이라든지 먼지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이 공기 중에 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제3의 물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높죠. 습도가 높다는 것은 이 공기 중에 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물과 태양의 자기장이 만나서 공기 중에서 밀도 폭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후덕지근하다고 말하죠. 우리가 여름에 이렇게 그늘 밑에 있어도 습도가 높으면 후덕지근해요. 덥죠. 그런데 사막에서는 습도가 없어요. 건조하죠. 자, 건조한 사막에서는 태양의 자기장이 내리쬐고 있고 그리고 아랫부분에 산소가 있는데 우리가 그늘, 나무 밑이라든지 텐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렇게 더운 곳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는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이 공기 중에서의 밀도 폭발이 없어요. 대신에 땅은 산소와 많은 모래와 태양의 자기장이 딱 만나서 여기서 강력한 밀도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사막의 모래가 뜨거운 겁니다. 그리고 지상으로부터 10km만 올라가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40km면은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자, 이쪽에 산소 분포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상 한 12km 정도만 올라가도 이 하늘 위의 온도가 영하 50도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추운 거죠. 한여름에 사람이 태양 아래서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덥겠죠. 그런데 태양이 우주에 있다면은 먼 우주에서 태양의 열기가 날라옵니다. 이렇게 쭉 날라와서 저한테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지상 12km 지점에 온도가 영하 50도예요. 그러면 태양의 열이 이렇게 쭉 전달되어서 내려오는데 이 영하 50도 지역을 태양열이 통과하면서 땅으로 왔을 때에 여기 온도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뜨거운 열은 우주에서 날아와서 대기권을 뚫고 내려오면서 여기 영하 50도 지점에서 희석이 되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땅으로는 열이 전달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으로 열이 전달되려면은 이 지상 12km 지점에 있는 영하 50도의 온도를 대표가지고 영상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남는 열이 땅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치에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상 12km 지점에는 영하 50도 살벌한 추위예요. 그런 영하의 공기층을 열이 어떻게 통과합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둥근 지구의 태양 이론은 틀린 겁니다. 왜 12km 지점은 영하 50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는데 땅은 40도, 45도 아스팔트가 녹아내리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태양이 하늘 안에 있고 태양은 열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자기장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자기장은 자석의 자기장이 아니에요. 특수한 자기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땡빛에 서 있게 되면 피부가 타버리잖아요. 이유는 땅에 산소가 많습니다. 산소가 많고 또 자기장도 다이렉트로 내려와서 사람 피부에 접촉하고 태양의 자기장과 산소와 사람의 피부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밀도 폭발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태양과 가까워지는 높은 산으로 점점점 올라갈수록 기온은 떨어집니다. 말이 안 되죠. 높은 산에 있으면은 땡빛 아래에 있으니까 얼마나 더워야 됩니까? 하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면 오히려 시원합니다. 등산해 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높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시원해지고요. 오히려 땅에 있으면은 월등히 더운 겁니다. 그 이유는 산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양은 또 다른 자기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빛과 관련된 자기장인데요. 지상 40km까지 산소층이 분포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기층이 있다는 겁니다. 땅에서 태양까지 높이가 평균 5,000km 정도 된다고 제가 1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랫지역에는 산소가 많고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면서 점점점 가벼운 기체들이 이렇게 포진을 하게 되는데 거의 최상부에는 헬륨이 있을 것이고 헬륨보다도 더 가벼운 수소는 그 위에 존재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밀도에 따라서 점점 가벼운 기체들이 이렇게 온 대기를 꽉 채우고 있습니다. 산소는 무거우니까 이 아래쪽에만 존재하고 있겠죠. 태양이 보내는 자기장에 공기가 진동합니다. 진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아르곤 같은 것이 있어요. 아르곤 같은 발광 물질들이 있습니다. 특정 자기장 진동을 받게 되면은 발광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보는 바로 빛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낮에 보는 밝은 빛들은 실제로 하늘 40km 안쪽에서 밝은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밝은 것이고 이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검은색으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산소가 분포되어 있는 지역, 그 위로 올라갔을 때 하늘 도움이 있고 하늘 도움 밖에 많은 물들이 있습니다. 많은 물들이 바로 검은색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낮 지역에서 여기서 하늘을 보게 되면은 파란 하늘을 보잖아요. 파란 하늘을 보게 되는데 헬륨 풍선에 카메라를 띄워가지고 쭉 올리게 되면은 한 30km, 40km 안 되는 지점에서 옆면을 보게 되면 하늘은 검은색, 그리고 산소층이 있는 지역은 빛이 보입니다. 또 낮 지역에서 풍선을 띄우게 되면은 처음에 하늘을 바라봤을 때 하늘은 파란색이에요. 자, 파란색인데 일정 고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하늘은 검은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위를 봤을 때. 분명히 태양은 여기 있고 낮 지역인데 낮에 풍선을 띄웠는데 처음에는 낮 지역의 파란 하늘이 위쪽으로 관찰되었는데 올라갈수록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 발광하는 지역을 점점점 벗어나기 때문에 이 윗부분을 보게 되는 거죠. 자기장을 쐈을 때 이 부분에서는 빛 진동이 약합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죠. 이 부분에서는. 그리고 이 40km 지점부터 땅까지 이 부분에서 바로 빛이 나게 되는 거죠. 그 원리는 태양의 특수한 자기장이 대기층과 만났을 때에 이 대기 속에 있는 자체 발광하는 물질들이 진동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빛에 대해서는 이 시리즈 해당 회차의 빛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밀도 폭발의 개념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